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사진만 걸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기준으로 넣고 빼고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머지는 빠졌냐에 대해서 이 당 관계자는 탈당을 한 분들이고 그리고 예.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분들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이 뽑힌 3명 안에 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이 딱 들어맞는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예, 그보다는 오늘 홍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볼 때요. 일단 상한 지역 민심을 좀 보듬고 그리고 예. 보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3명을 뽑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진짜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당에 박 대통령 사진 걸려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네. 당에 지금 현재는 아무 사진도 안 걸려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이었을 때는 그 당시 현직 대통령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 기억하시다시피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고요. 지금 예. 당사에는 누구의 사진도 없습니다. 한국당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요. 아직 홍 대표가 당에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걸릴지 여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사실 또 보면은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살아 있었을 때 또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를 뒀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발언 내놨고 사진으로 나란히 또 걸리게 됐다고 하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징계의 이유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당 윤리위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300여 명의 당원이 중앙당기 윤리심판원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낸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네, 이 의원 최근 그 바른정당과의 그 중도 통합론을 비판하면서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국민의당 지도부와 안철수 대표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발언들을 좀 보시면요, 국민의당은 이미 심정적으로 쪼개졌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미래는 답이 없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아마추어고 이미 정치적으로 종을 친 사람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상돈 의원이 교수 출신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예. 치더라도 당대표에게 내놓은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거센 내용들인데 그래도요. 이런 말로 어떻게 그 당 내부에서 징계가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 이제 징계를 요청하는 쪽에서는 그 심판원의 이런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예. 당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고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치고 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국민의당 회의에서도요, 그 이 의원을 향한 가시돋친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좀 들어보시죠. 예. 앞에서 하는 토론을 피하고 뒤통수나 때리는 치사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자, 굉장히 센 발언이 이어지면서 또 이렇게 또 반박도 이어지고요. 자, 이상돈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상돈 의원은 일단 자신의 일인데도 이게 관심거리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굉장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게 되겠죠? 네, 빠르면 이달 안으로 좀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결정이 나든지 또 파장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죠. 비가 그치고 기온이 크게 떨어져 주말엔 제법 춥겠습니다.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우산을 붙잡은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우산이 뒤로 젖혀질 만큼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오전부터 잔뜩 먹구름이 끼며 흐렸습니다. 오후부터는 굵은 빗줄기가 내렸습니다. 비는 밤새 그치겠지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도, 모레도 1도에서 머무는 등 추워집니다. 낮에도 서울, 춘천 11도, 대전 12도, 대구 13도, 부산 15도로 오늘보다 낮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동안 계속되다 월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수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져 수능 당일인 다음 주 목요일에는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어제 다시 중국 내륙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어 주말 동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수치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시간이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7시 반 에이펙이 열리고 있는 베트남 다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샘 토론 있습니다. 안보 위기 속 한미 동맹 문제 없나라는 주제로 이석현, 나경원, 정동영, 정병국 등 여야 중진위원들이 나와서 토론을 벌입니다. 네, 그리고 뉴스가 끝난 뒤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정치부 회의에 두 반장이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 앉고. 여기 지금 한창 불금을 즐기고 있어야 돼. 두 반장님들이 퇴근도 못하고 가지 말라고 들어가지고 지금 송구스럽습니다. 오늘따라 또 갑자기 온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프라이데이 금요일의 남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최종유표 개그가 또 뜬금없는 가까이 좀 붙으실게요. 이거 제가 더 할게요. 삐뚤어졌어요? 시작해보자 해도 되겠죠? 예. 저도 이 시간을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부 회의 두 반장님들 모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사실 이게 뭐 질문 중에도 있었어요. 네.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두 반장은 월화수목금을 정말 이따가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빡빡한 일정으로 보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이 시간밖에는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금요일 저녁에는 다른 일정 안 잡습니다. 김필규 앵커가 특별히 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정강현 반장과 시간을 특별히 내서 출연을 한 거예요. 협박을 했죠. 그럼 매주 나올 수도 있겠네. 매주? 네. 우리가 또 소셜 라이브가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또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에 있는 그 소셜 라이브는 원천적으로 나오기가 힘든 거죠. 못 나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오늘만 나오는 걸로. 자, 어떻게 먼저 그럼 자기소개부터 네. 우리는 재치 있는 자기소개 한 번씩 하는 걸로 또 이 소프라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는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치부의 야당 반장 맡고 있는 정강현입니다. 제가 정치부의 방송할 때는 제가 제 선임이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도 좀 아끼고 재밌는 말도 하고 싶은 좀 아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무게를 잡으려고. 아끼는 게 그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방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치부 회의 여당 반장 최반장 최종혁 기자입니다. 네, 정치부 회의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요. 늘 약간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비주얼 담당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지금 정치부 회의 비주얼 담당하면 저 최반장이고요. 예. 오늘 뭐 소프라에서도 저의 끼를 마음껏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몹시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는 하지 마세요.
뭐 준비한 거 있어요? 아니 특별히 준비한 끼를 건 개방출한다고 없고요. 해서 그냥 이렇게 살살 띄우면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마련이 되면 알아서 그냥 춤추고 그럽니다. 예열 시간이 필요한 거네요. 오늘 저 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팀 내 다른 반장들의 시기나 질투 같은 게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죠? 전혀 없죠. 전혀요? 금요일 날 내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요일 정치부회 방송이 딱 끝나면 정말 녹초가 돼요. 아,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냥 일주일 말 그대로 녹초가 돼서 예. 서로 말도 잘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소셜 라이브 하러 간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 됐다는 눈빛을 그래서 오늘 저희 보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지금 메이크업도 안 지우고 옷도 아까 5시에 맞아요. 했던 옷 그대로 지금 입고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저녁을 대신 정반장이 사줬어요 오늘. 그래서 같이 김치찌개. 저녁을 먹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 김치찌개 뭐 반주 한 잔 뭐 안 한 거죠? 아유, 아, 절대 음주 방송 아닌 거죠? 이 최 반장이 네. 평소에 요리를 잘해요. 아, 요리까지? 집에서 혼자 막 그 파스타 만들고 예. 그런 스타일. 참고로 최 반장은 결혼을 했다 안 안 했다?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직. 아, 예. 집에서 이제 자취를 하는데 혼자 요리를 해서 막 사진을 올리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서 요즘 남자들의 대세죠. 그래서 요리하는 남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나 왠지 동료가- 애처로워 보이는데. 동혁가 우리 남자 둘이 파스타 먹을래? 그랬어요. 좋지. 그래서 요 앞에 있잖아요. 파스타에서 예. 바로 앞에까지 갔다가 도저히 그거는 이건 못하겠다. 아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저희 정강현 반장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전직 신문 기자, 그렇죠. 네. 신문 잉크 때를 아직 다 벗었나요? 뭐 언제쯤 이 그 트랜지션이 있었던 거죠? 몇 년 전쯤에?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 네, JTBC로 와서 정치부의 바로 예. 투입이 돼서 여당 반장을 맡았죠. 그리고 예. 정권이 망하고 야당으로 바뀌고. 야당을 맡았습니다. 우리 이거 잠깐 보면서 또 얘기할까요? 준비한 오늘 거? 준비해 온 게 좀 많은데요. 예. 정강현 반장이 대방출합니다 오늘. 네. 뭐 정치 베테랑이라고 이렇게 또 그 이번에 개편한 네, 뭐 굳이 타이틀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아,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고. 근데 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정말 그 저희 이 JTBC 안에서는 상당한 예술인으로 또 정평이 나 있는 또 그런 문학도에 아유, 예, 뭐, 네. 아, 가정에서만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정 반장은 정말 무궁무진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적당해. 짠 거 아니고 아, 아닙니다. 자연스러웠어. 게다가 또 피아노까지 잘 쳐요, 우리 정 반장이. 그럼요. 네, 피아노. 예. 예. 그래서 지금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뭘 또 준비를 하셨어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구했지? 어떻게 구하긴요? 이거 피아노 치는 장면? 설마? 한번 잠시 감상을 해보실까요? 아, 좀 어둡다, 근데. 노래는 자, 노래는 아, 노래까지? 네. 예. 네, 제가 여기까지 끊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했는데?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는 대신, 네네. 이거는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에 따로 올리는 것으로. 나중에 편집해서요. 아, 통으로요? 예. 아니, 다정해. 특별히- 정치부에 의해 올리든지. 마음껏 준비를 마음껏 다뤄주십시오. 예. 피아노에도 또 재주가 있고, 그리고, 진짜 몇 년 전 영상인데 어떻게 구하셨는지. 오늘 자리였어요. 본인이 제공한 거 아니었고. 아니, 제가 적었습니다. 무슨 자리예요? 아, 저게요. 네.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진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 책을 소개하는 네. 모 출판사에서 그래서 그 팟캐스트 소소한 책 수다라는 팟캐스트였는데 그 팟캐스트의 북 콘서트였어요. 거기서 연주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1년 반 전에 이제 신문에서 방송으로 왔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팟캐스트 따로 진행을 하고, 대단하시다. 또 그리고 신문 중앙일보에서 이제 신문 콘서트라는 행사도 1년 반? 2년 했습니다. 2년. 네. 2년 동안 진행을 하고, 거의 뭐 준비된 방송 자원. 아, 근데 또 제가 막상 이렇게 진행이나 이런 건 많이 해봤는데 막상 그 딱 JTBC 딱 와서 첫 라이브를 할 때 정말 많이 떨리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많이 해봐서
근데 이제 카메라가 앞에 있다는 게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도 경력을 무시 못하는 게 방송은 제가 더 일찍 시작을 했지만 아, 선배다. 그럼요. 존이 고참이다. 방송은 제가 훨씬 더 먼저 빨리 시작했지만 지금 저희 다정회에서 엄청난 든든한 버팀목 그렇죠. 역할을 하고 계시죠. 선임 반장으로서. 이제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신문에 있다가 이제 네. JTBC로 이제 발령을 받은 게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바로 방송에 나가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정회가 그때 개편을 해서 예. 뭐 무슨 트레이닝 이런 거 할 시간 없으니까 네. 바로 그냥 들어가라고 하셔서 예. 정말 바로 들어간 겁니다. 일요일 날 딱 한 번 해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오시기 전에 심지어 선배 또 사회부 네. 바이스로 계셨잖아요. 사회부 캡이었어요. 캡이셨죠. 네, 제가 제가- 있을 때 이제 바이스로 네, 계셨으니까. 그렇죠. 아, 이지은 해보세요. 기자. 그래, 이지은 제 기자도 밑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아. 선임이셨습니다. 참 말 안 사수. 들었죠. 제가 농담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아유. 사회부 기자였는데 사회부 기자로 나중에는 또 너무 출중하셔서 네. 훌륭한 바이스 덕에.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훌륭한 기자라고 했는데 이지은 기자가 보는 당시 정바이스는 어떤 바이스였습니까? 진짜 글을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 바이스도 글을 쓰나?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신문 기사라는 거는 사실 방송 기사랑 또 쓰는 방법이 달라서 그리고 저희가 한창 또 내러티브 기사 네, 같은 거 그렇죠. 많이 도입을 네. 해갖고요. 스토리텔링 하는 법으로 많이 썼었는데 선배가 거의 뭐 몇 천자 되는 거를 몇 바닥을 쓰시는데 진짜 제가 감탄을 하면서 와 선배 글솜씨를 정말 배워야겠다 해서 선배 기사를 굉장히 많이 찾아 읽었던 기억이 나요. 바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유저분들이 그 또 낯설어하는 우리만의 맞아요. 용어일 수 맞아요. 있잖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신문사나 방송사나 보도국이나 편집국이나 사회부에 경찰서를 출입하는 이제 일종의 경찰팀이 있는데 그 경찰팀의 부팀장이 바이스 캡이라고 이제 저희들끼리 부르고 거기 팀장을 캡이라고 이제 캡틴. 그리고 이듬해 이제 팀장이죠. 바이스 하다가 이듬해 캡까지 한 거였죠. 그렇죠. 바로 정강훈 그렇게 됐었죠. 반장. 예. 그리고 또 저희 팀에서는 뭐 정반장, 최반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반장이라는 용어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각 회사에서 이제 예를 들면 여당을 담당하는 팀의 팀장격을 이제 여당 반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야당을 담당하는 팀의 팀장격을 야당 반장이라고 해서 저희 다정회에서는 저희들 호칭이 정반장, 최반장, 막내 반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도 반장 없는데. 그렇죠. 네. 예, 여기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이 반장이라는 호칭이 좀 안 익으니까 아. 저한테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 사건 반장님 이러는 분이 있었어요. 싫어합니다. 4시에는 사건 반장, 5시에는 며칠 전에 사건 반장님 저한테 그러셔서 그러네요. 아, 경찰서에도 반장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당황했던 일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저희가 준비한 걸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정강현 반장이 그 신문에서 근무할 때 신문 콘서트라는 거를 예, 그 장면도 한번 좀 네. 볼까요? 지금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와. 정강현 반장과 그 오른쪽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누구죠? 보세요. 굴욕이네요. 연예인인가? 아, 연예인은 맞는 것 같은데. 김윤아 씨잖아요. 김윤아 씨죠. 자우림의 김윤아 씨. 맞아, 김윤아 맞아. 씨가 신문 콘서트에 나오셨던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사진이 좀 이게 다르게 나왔어요. 마지막 신문 콘서트였습니다. 예. 마지막 회. 김윤아 씨 하면은 또 이제 저희 로고송. 한번 불러주시죠. 우리 로고송. 제가 부르기는 좀. 여기 자, 노래 일가견 있는 거 보고. 최순실 버전으로. 그건 좀 제가 안 돼가지고 아무튼 네. 하여튼 나중에.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뭐 네. 그거를 불러주신 네. 분이시죠? 매번 이렇게 게스트가 나와서 토크를 하던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많이 왔었어요. 이게 이제 남경필 지사랑 안희정 지사가 같이 한 건데 이거는 기억에 남는 게 이때 이 두 분이 처음 만났어요. 아, 이 이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가 예.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지금은 되게 가깝게 지내시는 편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쨌든 또 정반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또 최반장 네. 얘기를 난리 납니다. 아, 예.
기대하십시오. 최반장 뭐 준비된 저는 제가 다정에 온 지 딱 이제 1년 가까이 됐거든요. 이제 처음 개편 전이었구나. 그때 오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신입 반장이라는 의미에서 뭔가 의욕이 되게 넘쳐가지고 많은 걸 시도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준비하시는데 제가 하려니까 좀 민망한데.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중 가장 많이 듣게 될 노래는 바로 레전드죠. 이 곡입니다. 너무 짧다. 네. 네, 이게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가장 많이 썼던 그 로고송 중에서 치얼업, 트와이스의 치얼업을 소개를 하면서 이거 직접 춤을 췄는데. 즉흥적으로 했죠. 하는데 실제 방송 나간 거예요? 나갔죠. 근데 정말 다시 보기를 하시면 누가 안 막았어요?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정치 프로그램에서 정말 이런 거를 한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사 프로잖아요. 맞아요.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인이어라고 하죠. 지금 저희가 차고 있는 인이어에서 진행하는 PD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써가면 그만해! 라고 해서 정말 이거는 방송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 제가 거기서 그만! 아니, 그 PD도 그렇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춤을 출 거라는 사실을. 미리 예. 예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가 네. 이제 여당, 야당, 국회, 청와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각자 파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서로 무슨 내용을 하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아침에 이제 회의할 때 대충 오늘은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주제로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회의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그럼 정반장도 정말 그 춤사위가 시작되면서 저걸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때 한 며칠 됐을 때죠? 정치부에 와서 이거는 안 됐을 때요. 이거는 조금 지났을 때고요. 그 전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아. 추후에. 맞아, 이건 한 두어 달 지났을 네. 텐데 근데 딱 갑자기 춤을 춰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대단하다. 상당히 아무튼 민망했어요. 뭐 제가 예. 정치부 회의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시사 요정, 시사 다른 아이돌. 거 하나 더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한번? 예. 저희 네. 다 보고, 다 보고 이야기를 하죠. 국정농단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것도 레전드예요. 이박계도 최 씨는 당시 통화에서요.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아, 큰일 났네.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저거를 정신 바짝 차리고 안 그러면 다 죽어. 보죠. 나도 양호원 반장 표정 보세요. 다 죽었어요, 진짜로. 검찰 수사 관련된 언급도 보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양 반장이 지금 막 좌절하는 것 같지만 엄청 웃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숨기고 있는 걸. 진짜. 정치를 너무 희화화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희망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정의 가족분들에게 뭔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저의 그런 피나는 노력인 거죠. 아니, 보통 저기 저 개그우먼 전영미 씨. 전영미 씨, 네. 그리고 배칠수 씨 재능 기부 받아가지고 성대모사 하는 것도 저는 그런 하잖아요. 재능 기부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기 네, 이진행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네. 솔직히 비슷해요? 최순실이랑? 어... 어떤 특정 대목만 조금 비슷하잖아요. 억양은 비슷해요. 네. 억양은 근데 비슷해요. 최반장의 그래가지고 이걸 저렇게 이봐. 그거 분리하지 않으면 다 죽어. 큰일 났네.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해요. 큰일 났네.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큰 점수 노력으로는 드리는. 진짜 최반장 1등인 것 같아요. 개그가 저는 처음에 한 석 달 넘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잘 코드를 맞추기가 포인트를 모르겠는데 이제는 많이 웃거든요. 왜냐면 왜 그러냐고 봤더니 가만히 보면 하나도 안 비슷한데 잘 따져보면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웃긴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집에서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전에. 뭐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냥 조금? 그럼 춤은? 춤은 뭐 제가 평소에 즐겨 보니까 그냥 몸에 익혀요. 말도 안 돼. 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거 직접 연습 좀 많이, 거울 앞에서 연습해야지 가능한. 연습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그냥. 네. 다른 걸그룹 춤도 혹시 아유, 그러면? 다른 건 모릅니다. 제가 TWICE 정연 팬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자, 다른 또 그렇게.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다른 선물요? 제가 그 대선 기간 동안에 한 게 있는데 해보세요. 기대는 크게. 안녕하세요. 문재인이고요. 네거티브 이제 그만하고요. 제가 촛불 정신에 입각해서 대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아,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아, 정치부에서 충분히 이 정도쯤이면 예. 우리 다정의 근데 저희 한번 네. 최 반장이 문재인 대통령, 시청자 반응을 좀 제가 보고 싶은데. 홍준표 대표, 오 마이 갓. 그다음에 양홍보 반장이 안철수 대표 해가지고 네. 다정의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했었죠. 네. 이렇게 편말 들고 성대모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 다 같이. 맞아요. 네. 다 같이 한번. 폭망했습니다. 한 번 하고 사라진 코너입니다. 어떻게?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다시 할 용인이 이거 있지만 저희는 다시 나왔는데 네. 최 반장 계속 합니다. 그래요. 저 아직 뭐 좀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완전 똑같다. 김주영 씨. 문 대통령은 비슷하다. 그걸로 밀어봐요, 이제. 하나도 안 비슷해요. 네. 최순실하고 전혀 다른 뭐 이런. 딱 들어도 최종혁. 최종혁 성대모사 한 성이 거냐. 있는 뭐 거죠. 이런. 제가 아마 다음번에 나올 때는 더 다른 걸 아마 연습을 해서 예. 한번 아, 일단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럼요. 점수를 뭐 줘야죠. 제가 또 막내니까 뭐든 해도 다 예쁘게 보시잖아요. 맞아요. 아, 정말 예쁜 거 맞아요? 건강 반장이 아니 이건 싫어합니다. 진짜 저희 그 정치부회의가 다음 팟에 카카오 TV에 이제 실시간 중계가 네. 되는데 네. 실시간 댓글창이 쫙 올라오잖아요. 최정혁 반장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맞아요, 해도 맞아요. 뭐 우리 혁이 뭐 이런 우리 거 혁이? 너무 귀엽다. 계속 그런 거 옛날에 제가 실검 그런 1위도 하지 역할을 않았나요? 네? 실검 1위도 하지 않았나요? 그럼 실검 1위를 한번 했었죠. 맞아요, 뭘로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뭐 뭐였어요? TV에서도 그것도 하셨겠지만 준비를 했지 않나요? 그걸 준비를 했는데 이건 뭐 했어요? 제가 누르기 좀 그러니까 정 반장이 한번 아 족발. 한장 바로 그 순간 라면이라고 할 때 아 그거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아주 용감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라면이 아니라 족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저 얼굴이 그 족발을 들이미는 바로 그 기자입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여러분 최종혁 실검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고 하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원래 사시던 그 사저에서 이제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이사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말이었는데 몰래 이제 부장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혼자 취재를 간 거죠. 가서 이제 거기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김정숙 여사가 직접 이렇게 이삿짐을 나르던 날이었는데 그날 그 주변에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배고프다 밥 좀 달라 이렇게 했더니 김정숙 여사가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밑으로. 아, 그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걸 직접 내려와서 봤군요. 이제 챙겨서 들어간 다음에 먹을 걸 내줬는데 대부분의 기사에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라면을 줬다, 라면을 대접했다 그 예. 민원인에게.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 본 건요 라면이 아니라 족발과 막국수, 비빔국수와 떡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됐었거든요. 김종숙 여사 되게 그런 게 다 있었던 겁니다. 석정입니다. 그럼요. 석정. 네. 족발과 비빔국수를 제공했었는데 예. 그 사실을 제가 그 제 개인 SNS 계정에 예.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냥. 그거를 알고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실제로 이거를 실시간 양홍보 검색어 반장이 1위에 알고 최정혁이 올라갔죠. 중요한 팩트네요. 라면하고 족발하고는 천지 차이. 그렇죠. 약간 출출해지기도 하고. 지금. 그랬습니다. 오늘 끝나면 족발을 기획했다가 그러시죠. 야, 뭐 그랬구나. 실검 1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래서 이런 개그를 우리 또 흔히 복부장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이상 복부장. 네. 복부장이 좋아하고 또 그래서 많이 복부장이 굉장히 예뻐합니다. 옆에서 오면 약간 질투날 정도로. 알겠어요. 이거 하나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뭘 준비가 예, OX니까 아니 혼자 저 들고 있으면 혼자요? 돼요. 혼자 일단 들고 있으면 돼요. 예. 질문에 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네. 네, 제가 그러면 오른쪽이 O, 네. 왼쪽이 X. 아무래도 다정의 멤버들 중에 복부장이 제일 아끼는 사람은 나다. 방금 뭐 정반장이 이렇게 저한테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이응지읒? 예, 인정했으니까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임소라 반장이 1등이죠. 인정. 내리세요. 아, 본인은 뭐 본인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면 또 근로 의욕도 오르고 좋죠 뭐. 저 질문. 예. 네. 나는 귀엽다고 생각한다. 들까요? 빨리 하나 둘 셋. 그렇죠. 맞아요. 가정에서 제가 귀여움을 맡고 있죠. 귀여운 표정 네. 한번 해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네, 특유의. 귀여운 거 해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손가락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 그건 안 돼요. 아 이제 시청자 이거. 그렇죠. 아직 유저분들께 네, 이것도 근데 너무 테러한 것 같아가지고. 꼭 해명은 하고 가야지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뭘 오늘, 네, 좋아한다니까.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는 저 간만에 정말 저희가 다 이렇게 또 다
좀 뭔가 하나 좀 이렇게 긴장의 끈을 좀 풀고 이렇게 웃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마련된 자리니까 네. 혹시 또 자기들끼리 나와서 저렇게 또 그냥 흰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유저분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이해해 주세요. 끝인가요, 질문? 아니 또 질문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나요? 나는 반장을 해본 적이 있다. 초등학교 있죠? 네. 진짜? 다들 학창 시절에 반장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랬나요? 잘 뭐 대답은 일단. 네네네. 그렇구나. 내가 마지막 질문. 네. 그 정치부 회의에서 결국은 내가 제일 웃기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저희 뭐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양원보라는 반장이 폭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양원보라는 폭격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요. 양홍보 반장은 오늘 왜 안 나왔습니까? 근데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날은 우리는 안 움직인다니까요. 정말 특별히 우리 김필규 앵커가 협박을 해서 지금 나온 거죠. 아유 양홍보 반장한테는 제 협박이 통하지가 아니고 양홍보 반장하고 이제 임소라 반장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희가 또 순차적으로 워낙에 또 거물급 인사들이다 보니까 또 이 빅샷들을 한 번에 또 4명을 모셨어요. 그렇죠. 유재석은 항상 맨 뒤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 유재석이어서 그런 건가요? 급이 유재석 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네. 또 조만간 이제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불러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또 유저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치부 회의의 하루 일과가 정말 궁금해요. 아까부터 굉장히 계속 바쁘거든요. 힘들다. 하루 일과요? 네.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출근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무슨 신문이나 아침 뉴스나 다 체크를 해서 7시 반, 5시에 방송이 시작되는데 상당히 일찍 출근하네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그래서 출근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9시 30분에 전체 회의를 하고요. 예. 전체 회의가 끝나면 10시부터 이제 제작에 들어가는데 각 팀별로 이제 제작팀들이 다 따로 있어서 이제 1시쯤에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또 회의를 합니다. 이제 제작 회의죠. 그래서 예.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최종 원고가 넘어간 시간이 한 4시 정도 예. 늦어도 그 다음에 이제 분장을 받고 방송에 들어가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사이 와서 풀로 그냥 일을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저희는 나가서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일과가 빠르게 1분 1초가 아깝기 빡빡하게 때문에. 돌아가서 예. 항상 12시 정도에 그 영화 올드보이처럼 뭐가 탁 들어옵니다. 이 동네 식이 와요? 도시락에 툭 들어오면 그냥 말없이 받아서 먹습니다. 이 일대 테이크아웃 음식은 다 그렇죠. 꿰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요즘 뜨는 것은 육개장입니다. 육개장도 배달이 너무 되죠. 아재 입맛이라 육개장인데 저는 돈가스? 네. 하여튼 사실은 별로 맛을 구분을 못하고 그리고 들어오면 밥 먹으러 나갈 수가 없어서 밖에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원고를 쓰다가 오늘 날씨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오늘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밖에 비 오나요? 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만큼 굉장히 생방송을 저희가 70분간 생방송을 준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하루가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유저분들한테 질문도 들어왔어요. 그 이제 중간중간에 유머도 개그도 하고 또 뭐 얼마 전에는 진짜 나 지금 웃고 싶지 않았는데 그 자금성 드립에 또 내가 웃고 말았어 또. 그러니까요. 자금성 우리 동네에도 자금성이 있다.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 네. 주석이 회담을 하는 곳이 자금성이었잖아요. 자금성 저희 동네도 있거든요. 다들 있죠, 주변에. 한 번쯤은 다 가봤잖아요, 자금성. 그러니까. 또 그냥 웃고 말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다 소위 말해 그냥 짜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죠. 자금성 이런 거를 짜고 하면 그게 원고에 우리 동네에도 자금성 있어요라고 돼 있으면 그게 통과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최종혁 반장 그런 감각이 너무 좋아서 툭툭 던지는 게 아주 빵빵 터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뭐 5시부터 방송을 하지만 미리 제작을 해 넣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 집중발제 형식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거는 미리 이제 짜임새 있게 완제 형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속보가 들어오면 반영하기가 힘든데 뭐 5시부터 시작이 되지만 솔직히 3시, 4시에 발생하는 그 속보들은 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뉴스라는 게 예. 신속성이 생명이니까 그때는 또 우리 정 반장이 그런 것들 되게 정리를 잘해줘요. 뭐 예를 들면 속보가 들어온다거나 뭐 긴급 브리핑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것들을 이제 다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그때그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잘 전달해 그러니까 주고 저희가 되게 팀워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3시 30분, 이제 4시에 원고가 넘어가야 되는데 3시 30분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서 그렇죠. 언제였죠? 뭐 하여튼 경우들 많이 있죠. 완전 이게 바뀌어서 제일 많았던 게 청와대가 긴급 브리핑을 4시 반 이때 맞아요. 많이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꼭 방송 들어가기 직전 완전히 정치부회의 배려 안 해주고. 그러면 나쁜 완전히 정치인이네. 그 원고를 드러내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유기적으로 딱딱 역할들을 각자 알아서 빠바박 해주기 때문에 예.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에서 요즘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저 예. TF 네. 결과를. 그 결과도 꼭 5시 넘어서 거의 6시가 다 돼서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하는 중에 속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토크를 하는 동안에 부장께서 복부장이 직접 이제 체크를 해서 요약을 한 다음에 전달해 주기도 하고 복부장이 직접 다 막 정리를 다 해서 주시기도 하고 예. 게다가 보니까 또 사실 우리가 속칭 말하는 드립을 친다고 할 때 이 수위 조절이 가끔 또 힘들 때도 있는데 보면은 복부장께서 정말. 굉장히 그 수위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하시는 정말 것 같아요. 잘하십니다. 적절히 최종혁 반장이 막 치고 올라 적절히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예. 눌러주긴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저 양원보 반장하고 임소라 반장도 보내주시겠죠. 이거는 장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정치부회의는 네. 1층에 2세트랑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다 맞습니다. 뚫려있는 오픈 스튜디오에서 오픈 하잖아요. 스튜디오에서 하죠. 예.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굉장히 많이들 구경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방해는 안 돼요? 제가 앉는 자리가 마침 딱 보여요? 이제 바깥에서 보이는 곳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가 인사하면 안녕. 방송 중에 인사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이제 뭐 선배나 이런 후배나 지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면 힘도 되고 웃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요? 나는 되게 안 됐다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인사한 그런 거였는데. 표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뻔히 쳐다보실 때가 있거든요. 좀 민망하겠네요. 조금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조금 그럴 때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오픈 스튜디오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방송이 실제로 어떻게 제작되는지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어서 언제 보시고 저한테 손만 이렇게 한번 그냥 굉장히 중요한 흔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정보네요. 그러니까 저희 그 JTBC 상암동에 있는 사옥 1층에 오시면은요, 그렇죠. 그렇게 오픈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물론 와야지 되겠죠. 그렇죠. 5시부터 6시 20분 사이에 그때 오면은 이제 생방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김필규 앵커가 지나가면서 찍어가지고 스튜디오 그 SNS에 올린 게 있던데 네,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구나. 그럼요. 그때 쓰신 말씀이 그 스튜디오 예, 맞아요. 개편을 앞두고 찍은 사진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개편을 했잖아요. 맞아요. 많이 달라졌죠. 스튜디오도 바꾸고 그래서 티저 영상도 찍었는데 많이 보셨겠지만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짧게 티저를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보여주시죠. 식으로 개편이 됐는지 사회적으로 약간 무리도 되는 것 같은데. 멋있다. 멋있습니다. 네. 각각 개인적으로 한 것도 있잖아요. 그건 혹시 안 가져왔나요? 네, 그거는 지금 준비를 미리 못했고요. 저희 다정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개편을 한 거죠? 들어갔습니다. 네. 좀 어떤 식으로 달라졌나요? 아까 방금 티저 영상 끝에 보시면 타이틀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대표 정치 뉴스 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개편하면서 정해진 컨셉인데요. 정치부회의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뉴스가 정말 많고 예. 정말 넘치지 않습니까? 누구도 다 보도를 하고 정말 뉴스가 넘치는데 어떻게 정치 뉴스, 딱딱한 정치 뉴스를 즐겁게 전달할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고 그래서 정치 뉴스 쇼라고 붙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요즘 미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부회의 반장들은 저널 테이너가 되자. 오, 저널 테이너. 신조어 저널리즘과 제가 만든 엔터테이너. 말입니다. 네, 저널리스트와 엔터테이너를 합쳐서 예. 그러니까 꼭 뉴스라고 해서 항상 심각할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같은 정보를 같은 뉴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또 가급적이면 즐겁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해드리자. 이게 정치부의 모토고, 네, 그래서 국가대표 정치 뉴스 쇼라는 컨셉을 저희가 잡고 이번에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제가 뭐 성대모사를 하고 뭐 가끔 이렇게 율동하는 것도 뭔가 시청자분들한테 정치라는 게 되게 딱딱하고 뭐 정치뿐만 아니라 주요 사회 뉴스들이 되게 무겁게만 느껴지는데 그걸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재밌게 예, 알고 있어요. 이 많은 제가 방금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숟가락 이렇게 좀 얹으려고 한 겁니다. 선배 금요일에 정다방? 아, 예. 음악도 오, 맞아요. 이번 개편. 제가 매일 음악을 새는데 그 제가 발제할 때 끝날 때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라고 해서 음악을 선곡을 해서 그날의 제 발제가 그날의 정치권의 상황과 어울리는 음악을 매칭해서 틀어드리면서 이제 끝나요. 근데 이번에 개편에서 오늘 처음 했는데 금요 정다방이라는 코너를 이제 금요일마다 매주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과의 쌍방향 소통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노래와 그다음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음악을 틀어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처음 해봤는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신청곡 많이 들어왔나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첫 회인데도 그리고 곡을 보내오시는 그 선곡 수준이랄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다 사연을 붙이는데 지금 정치권 상황이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정치권에 대한 어떤 진단, 예. 거기에 어울리는 노래 이런 게 굉장히 수준 높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고르기 힘들었어요. 예. 그래도 그동안 이제 선곡하느라고 아이디어 굉장히 좀 짜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네. 거기에 살짝 묻어갈 수 있는. 그렇죠. 하루 종일은 쉬는 거죠. 아니 사실 저희 또 주말 뉴스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청자 반응이 있었어요. 그 주중에 하는 것처럼 엔딩 클로징 곡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음악적인 소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희 큰아들이 아빠가 그거 하면은 걸그룹 노래만 틀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 유저분들 중에 이제 제가 저희 SNS 통해 가지고 두 반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라 이야기했더니 그 얘기도 있었어요. 정광근 반장 어떻게 그렇게 음악을 또 많이 알고 음악의 조예가 깊으냐. 저는 이제 직접 선곡하느냐. 네, 뭐 저희가 이런 것들. 직접 선곡을 하고요. 원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문화부 기자 할 때 음악 담당 기자를 좀 몇 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뭐 밴드 음악을 사랑하고 특히 인디 밴드들 음악을 좋아해서 일부러 많이 틉니다. 인디 밴드 음악은 어디서 안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인디 밴드들 음악을 들어보면 노랫말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노랫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상황이랑 잘 어울리는 것들이 많아서 인디 밴드 위주로 좀 먼저 좀 음악을 고르고 뭐 근데 다양하게 해요. 걸그룹도 고르기도 하고 예. 근데 다양하게. 그렇게 사회부 기자도 오래 하고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인은 영원한 문화부 기자다 뭐 이런 컨셉을 밀어붙이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거를 항상 주장했으나 회사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본질은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네네네. 예, 그렇죠. 개편하고 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사진도 저희 버스 정류장 정류장에 앞에. 맞아요. 봤어요. 예. 저희 맞아요. 상암동 회사 앞 버스 정류장인데요. 가족 오늘부터 사진 이렇게 지금 광고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저희.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개편용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날이었는데요. 거의 하루 한 몇 시간을 찍었어요. 거의 12시간 찍었죠. 네. 아, 네. 그래요? 특히 정강원 반장이 제일 먼 순서가 제일 빨라가지고 아침 한 7시쯤에 7시 30분에 나와가지고 저녁 한 7시까지 촬영을 했었거든요. 저는 좀 늦게 나왔죠.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가족 사진처럼 나왔어요. 네. 이거 잘 보시면. 또 주말에 했을 거 아니에요. 평일은 못하니까. 일요일에 그럼요. 일요일에. 촬영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것도 해주고 저희 주말 뉴스룸도 언젠가 해주겠죠. 저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예, 이 소셜 라이브 보고. 네. 그렇군요. 자, 이거 벌써 근데 시간이 30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저희끼리 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개편하고 나서 이제 또 우리 정치부 회의 이런 부분 기대해 달라라는 그런 한마디씩 또 해주시고 네. 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치부회의는 일관되게 정치 뉴스를 딱딱한 정치 뉴스를 즐겁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재미의 정도가 더 크고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항상 매일 5시 10분에 JTBC 채널을 맞춰주시면
저희 반장들과 또 복부장이 정치 뉴스 즐겁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욱 반장. 저도 뭐 정강현 반장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되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치 뉴스 그리고 주요한 사회 뉴스를 더 쉽게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정에 사랑해 주십시오. 예, 그 몇 개 이제 들어왔던 거 그래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너무 아쉬워서 네.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월요일 개편 최종욱 반장과 정광현 반장이 90초 토론할 때 진짜 언성이 높았는데 싸운 거 맞냐 뭐 이런 이야기. 진짜 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강현 반장이랑 거의 10년 차가 나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네. 저희가 다정회 내에서는 야당 반장, 여당 반장 똑같은 반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저의 주장을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죠. 복부장이 실제로 야근을 많이 시키는지도 궁금하다 뭐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네, 진짜 야근해요? 그러진 않죠. 야근을 했다가는. 오래요. 저거 하면 되겠다. 네. 뭐 정말 야근 카드 딱 받으면 네. 소프라에 출연하는 걸로. 그게 괜찮네요. 야근이네. 뭐 불합리한 그런 건 시키지 정말 우리 않으시고요. 김필규 하니까 정말 집요하네요. 금요일에 야근하는 부지런한 걸로. 일생각, 기획생각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거 저희 이제 번뜩 생각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시더라고. 저 시간 맞춰서 JTBC 사옥 1층에 오픈 스튜디오 가봐야겠다 예.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전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또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정말 이렇게 뻔히 쳐다보시는 게 조금 이제 당황스럽다는 거지. 오셔서 이렇게 아는 척 해주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인 같은 걸 하나 정해서 네. 뭐 아까 최종 반장 했던 이거 할까요? 아니요. 오시면 문 앞에 쓰셔가지고 저희 다정회만의 트레이드 이거 있죠. 자, 하나. 아, 이거 있어. 이렇게 서 계시면 이거 아 해주시면. 이건 다정의 다정의 식구들이다. 다들 팬이구나. 그러면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계속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저희도 안에서 한번 이렇게 해드리고 아니 그 얘기까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복부장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처음 하실 때. 네. 그렇죠. 워싱턴 워싱턴 스펀 할 때 스탠드업을 항상 그런. 항상 네. 왜 그러셨다고 합니까? 뭐 하여튼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우주의 이치 뭐 이런 말씀 혹시 뭐 말씀하시는데 무술 동작인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네. 하여튼 근데 본인의 심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근데 메르켈 총리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웨스턴. 한국 사람들이 하나 봐요, 진짜.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정리해야 되겠다. 아, 이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또 시청해주신 유저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 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했어요. Every day I'm shuffling. 네.